안녕하세요. 김윤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국민은행 돈 넣었다가 전액 손실, 은행 분기 대재앙 온다. 국민은행 예금자들이 불완전한 판매에 또 당했으며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평생 모은 노후자금을 등급까지 속여서 판매한 상품의 전 재산을 날린 것입니다. 이전에도 ELS 사태로 1금융권이 반토막 손실을 보게 했으며 최근에는 부당대출과 횡령사태가 끊이지 않았었습니다. 인터넷 뱅킹 급증으로 단 이틀 만에 뱅크런으로 은행이 망할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경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피같은 예적금은 안전할까요? 유료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베스트타임과 입지를 전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자, 국민은행 또 터졌네요. 돈 넣었다가 전액 손실, 은행 분기에 대재앙 온다. 정말 깜짝 놀라서 홀쭉한 상황인데 왜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자, 국민은행 전액 손실 또 터졌다. 은행 믿고 누가 돈을 맡기겠어요? 믿고 돈을 넣었다가 날벼락, 노후자금 다 날릴 판이래요. 지금 국민은행 전액 손실, 위험등급, 불안전 판매 이 순으로 한번 볼까요? 전액 손실이 발생한 파생형 펀드입니다. 이른바 원래 이름이 길어요. 이걸 판매했어요. 시니어들 전용 위험등급 2등급으로 낮춰서 표기한 거죠. 1등급 위험등급 최고등급을 2등급으로 낮춰가지고 035 방식으로 총 무려 3,750억 원이나 판매했다면 정말 많이. 이걸 전액 손실 봤으니 위험하네요. 자, 위험등급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1등급은 매우 높은 위험, 2등급은 높은 위험, 3등급은 다소 높은 위험, 4등급은 보통 위험, 5등급은 낮은 위험, 6등급은 매우 낮은 위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파생 상품에 돈을 넣었을 때는 반드시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자, 불완전 판매. 지금 전문가들은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불완전 판매일 확률이 높다고 그래요. 위험 등급을 낮춰가지고 판매했다면 불완전 판매, 즉 손해배상도 받을 수가 있다 이거죠. 어디까지 받을지는 봐야 돼요. 자, 파생형 펀드는 독일 빌딩 전액 손실을 본 거예요. 뭐 이것만이니까 아니라 또 벨기에도 그렇고 다른 은행들도 지금 많은데 오늘 국민은행만 제가 지금 얘기한 겁니다. 금융권 시니어 상대로 해서 불완전한 판매가 지금 속출하고 있는데 이거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피 같은 은퇴자금, 노후자금 이걸 그냥 다 망가뜨리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 국민은행이 1금융권에서도 제일 안전한 은행이에요. 그런데 원금 반토막 사태, 왜 국민은행을 찝어내냐면 5대 은행이 다 그랬는데 국민은행이 제일 많았거든요. 평생 모은 돈 절반 날려. 내년 3조 원대 홍콩 ELS 폭탄. 지금 지나간 얘기인데 국민은행 반토막 손실 보세요. ELS 판매자 잔액 KB 7.8조. 와, 정말 어마어마하죠. 신한 하나, KH 각각 2조씩. 지금 ELS 판매로 한때 시끄러웠는데 지금 그거하고 개념은 다르지만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내용면에서. 홍콩 H지수 지금도 막 폭락 중이어서 그때 많이 손실을 봤죠. 2016년에도 있었어요. 그게 또 반복된 거죠. 이게 또 방향은 다르지만 또 반복됐어요. 불완전 판매 형태로. 왜 자꾸 그럴까요? 그렇게 돈잔치하는 은행들이 2016년 주가연계증권 ELS 반토막 되풀이하고 있고 24년 1월부터 만기 12,000에서 5,700 약 60% 손실. 어마어마하네요. 손실액이 60%. 금감원 사전점검 착수, 금속법상 적합성 원칙. 이때도 이렇게 했는데 터졌잖아요. 그리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거의 1년 만에 또 터졌잖아요. 문제점 해결 방안. 1금융권 부실, 2금융권 불똥이 튈 가능성이 크겠죠. 노년,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이 피해자가 많아요. 직원 수당, 실적, 당연하죠. 은행에서도 수당, 실적에 눈이 멀어가지고 과장 광고, 과장 판매를 한 거죠. 해결 방안, 원금 손실을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이거 이자가 제 아무리 많아도 원금을 손실시키면 안 돼요. 배상 기준도 마련하고. 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고위험, 고소득
고위험이에요. 와 이거 이자 많이 준다 하니까 그냥 덥석 물었다가는 원금 손실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원금 손실을 각오해야 고소득을 얻는 거 아닙니까? 은행 이틀 만에 문 닫을 수도. 또 하나 또 큰 게 발생했습니다. 이거 헤럴드 경제에서 나오는데 은행 이틀 만에 문 닫을 수도. 무서운 금융재앙. 지금 때가 때니만큼 상당히 은행들이 위험하거든요. 뭐 이틀이 뭐예요? 제가 까놓고 얘기할게요. 우리나라 위험 발생하면 단 2시간 만에 싹 없어집니다. 2시간 만에. 근데 재밌는 건 이 제목으로 달았다가 금방 또 제목을 바꿨어요. 헤럴드 경제가. 이게 너무 좀 과하다. 이게 제목이 너무 노골적이다라고 생각했나 봐요. 여튼 내용은 이래요. 은행 파산. 자, 인터넷 뱅킹의 근본적 문제죠. 그 다음 디지털 뱅크런이 터지고 사례 방책은 뭐가 있느냐. 먼저 인터넷 뱅킹. 인터넷 이용을 역대 지금 최고로 하고 있어요. 갈수록 높아지는데 2005년에 16%밖에 안 됐어요. 인터넷 뱅킹이. 그게 지금은 83.8%예요. 이제 연세 드신 어르신들도 다 인터넷 뱅킹을 합니다. 이 잘못된 정보, 뉴스, 입소문 이것만으로도 얼마든지 뱅크런이 터져버릴 수 있거든요. 왜? 인터넷 뱅킹 때문에. 이게 인터넷 디지털화 때문에 이 문제로 바로 터질 수가 있는 거죠. 디지털 뱅크런이 터질 수 있는 거죠. 디지털 뱅크런. 인터넷 뱅킹이 높아서 비율이 지금 80%가 넘었어요. 디지털 뱅크런은 이게 서로 짝짝꿍이에요. 연관됐다 이 말이에요. 금융 서비스 디지털화에 따라 자금 인출이 아주 빨라졌어요. 내가 내 돈 찾으려고 소문 듣고 재빨리 1등으로 은행 가봤자 이미 싹 빠져버리는 거예요.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틀이 뭡니까? 몇 시간 만에 다 문제가 될 수 있죠. 자, 바이러스 해킹. 요즘 해킹 문제도 있고 보이스피싱 아주 지능적이죠. 이런 위험성에 거의 노출되다시피 했죠. 왜? 다 이제 인터넷 뱅킹으로 가니까 디지털 뱅크런이 위험해졌어요. 사례. 미국 SVB도 사실상 뱅크런 이틀 만에 파산했잖아요. 그리고 확산됐잖아요. 여러 은행으로. 나라를 넘나들면서. 남양주 새마을금고 뱅크런 하고 또 다른 곳에서 터지려고 하는데 정부가 쫙 적시에 잘 막았죠. 근데 이게 정말 취약해요. 이거 지금 대책으로 뭐 모니터링 시스템 만들고 유동성 지표를 개발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가 내 눈 뽑는데. 그래버리면 속도 늦거나 정보에 늦는 사람들만 손해를 보겠죠. 지금 그 정도로 은행이 불신을 받을 정도로 전 세계가 위험하다 이거죠. 자, 부당 뇌물수수. 은행이 망해간다. 보세요. 진짜 부당 대출에 뇌물수수까지 은행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자, KB국민은행 또 있어요. KB국민은행 팀장이 시행사, 브로커하고 허위계약서 대출해서 이 한 건이 아닙니다. 291건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자, 892억을 그 은행이 돈도 많은데 892억이 뭐가 문제냐.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892억을 날려먹은 거죠. 자, 금품 향응. 어떻게 은행에서 금품 향응. 자회사 지원. 원래는 이거 지원하면 안 돼요. 불법 지원하면. 자회사를 할지라도. 브릿지. 이것도 편법으로 대출해주고. 우리은행. 손해장 부당대출 730억 2배 급증. 101건이나 되고 2334 더 많네요. 금액이. 부당대출 적발. 우리은행이 지금 아주 심각해요. 생각보다. 정상적으로 이게 은행이 아니라 기업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꼼짝 말하겠죠. 뭐. 부당대출 승인. 폐업법인도 정상적 대출 해준 거예요. 짝짝꿍 하면서. NH농협. NH농협은 90건 649억 부당대출. 지점장과 팀장이 브로커 차주하고 공모한 거죠. 금품수수 역시 금품수수하고 우회적인 계열사 지원. 이거 무작정 지원하면 안 되는데도 지원한 거죠. 횡령은행. 역시 이번에는 3천억 횡령은행 경남은행이 또 가세했네요. 아까는 부당대출이고 이번에는 횡령입니다. 횡령. 우리은행 2025년 네 번째 발생한 친인척 금융사고. 와, 네 번씩이나.
부동산 이면계약 대출금보다 분양이 더 나가요. 6월에 10억, 8월에 165억, 9월에 55억, 11월에 25억. 경남은행 PF 대출기관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3,089억 원 최대 횡령. 한 번 터진 횡령이 그 다음에는 안 터지겠어요? 직원 28명 포함 6개월 일부 영업정지, 중징계. 6개월 이게 무슨 중징계예요? 이런 은행은 문 닫게 해버려야죠. 내부 통제 부실로 금감원 체제 대폭 강화했습니다. 근데 지금 강화했다는 생각 드나요? 어디까지를 강화라고 하는지. NH농협 또 나오네요. 3월 영업직원 109억대 부동산 관련 배임 혐의, 5월 69억 원 배임 대출사고, 8월 117억 횡령, 11월 예금 2.5억 빼돌렸고, 국세청 세무조사도 받았고, 지금 부당대출, 횡령 계속 이어갑니다. 자, 금감원 문제은행 퇴출. 이제 금감원이 칼을 빼드린 거죠. 아예 재분류해가지고 PF 좀비 사업장은 퇴출시키고, 일단 말은 강하게 많이 했어요. 말은. 근데 실제로는 손방망이 쳐버렸죠. 금감원 퇴출 강화, 건설사, 은행 합작해가지고 하면 퇴출을 시킨다. 특히 이 좀비 건설사하고 은행이 합작해가지고 어때요? 이게 지금 말했듯이 부당대출, 횡령 또는 부실대출, 상장사 퇴출, 주주환원, 기준 미달, 상장사 적극 퇴출, 오랜기간 성장 저조, 재무지표 불량 타깃이죠. 기업들 특정 지표 충족하지 않으면 퇴출시키겠다. 아예 상장사도 못을 박았습니다. 상장했다고 퇴출 안 시키는 게 아니다. 주로 농협, 신협, 수협, PF 이게 심각하죠. 자, 이번에는 홍콩 ELS 이거 100% 보상해줬는데 역시 이번에도 같은 건이 또 터진 거예요. 자, 증권사, 보험사, 부도위기. 이제 은행에서 끝나질 않네요. 이게 확대됐네요. 증권보험, 부도대책, 증권현황, 대형증권 파산 가능성 없다. 중소증권은 안전하다. 뭔 말이냐면 지금 이제 위험한 건 맞는데 증권사는 여러분들 돈을 은행처럼 막 맡겨둔 곳이 아니에요. 그냥 징검다리예요. 그래서 증권사가 망해도 여러분들 돈은 안전합니다. 참고하세요. 2013년 직원 주문 실수로 한맥투자증권이 파산한 적이 있었어요. 직원 실수로. 근데 PF, 부실채권 비율, 순요주의 이하 자산 비율이 높은데 만약 그러면 증권 부도가 나면 어떻게 되느냐. 증권사 파산 부도 대부분 안전합니다. 대부분이 아니라 다 안전해요. 모두 수령 받을 수 있어요. 증권사 망해도 주식 한국예탁결제원의 예탁이 된 거지 증권사가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증권사는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고 거래를 중개하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은행 보험, 이번에는 보험을 보자고요. 자, 은행 일부 부도, 합병을 통해서 예적금, 지금 이금융권이나 또는 지점들이 부도가 났다, 파산됐다. 그러면 돈 날려서 5천만 원밖에 보장이 안 됩니까? 그러는데 지금은 5천만 원이고 1년 후 정도 1억입니다. 자, 그런데 5천만 원밖에 보장 안 되냐? 안 그래요. 지금은 합병은 이 지점만 없어진 거고 이 지점이 다른 지점에 흡수된 거잖아요. 그대로 그냥 내 돈이 이쪽으로 옮겨간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막 은행에 가서 해지하면 안 됩니다. 해지는 어떤 때가 있어요. 해지하라고 노골적으로 아마 제가 방송을 할 거예요. 지금은 그러면 손해봐요. 보험 부도 이게 문제죠. 보험은 M&A 할 경우는 안전해요. 부도가 났어도. 얼마 전에 MG 보험 막 계속 어떻게 하느냐 이거 해약이 하느냐. 왜 해약을 왜 해요? 안전하다고요 아직은. 그런데 얘가 완전히 파산되고 M&A도 안 되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는 지금 막 노조들이 반대하고 있잖아요. 자기들 잘릴까봐 직장. 우리도 그쪽으로 취업시켜달라.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생떼를 쓰고 있는데 여튼 완전 부도가 난다면 5천만 원밖에 보장이 안 돼요. 지금은. 자, 이제 금융권 연체율. 보니까 증권사 진짜 얼마나 심각한지 알겠잖아요. 17.57. 이 연체예요, 연체. 이거 뭡니까? 그리고 저축은행 11.26. 와, 어마어마하네요. 자, 여신 5.27.
금융권 전체는 3.5, 이금융권도 보통 한 4%, 4부터 대략 한 8%까지 문제가 되죠. 연체율이. 자, PF 유의 부실 우려. 이거 보니까 전체적으로 은행이 51.5조. 근데 부실은 거의 없어요, 은행은. 은행은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1금융권은. 보험 39.9조. 금액은 많은데 부실은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래서 보험은 크게 위험하진 않고. 그런데 증권은 달라요. 26.5조 원. 금액은 적을지 몰라도 이 부실 우려가 무려 와 어마어마하네요. 뭐 거의 9.2, 3.2. 자, 그다음에 저축은행 16.6조 원에서 부실이 4.5예요. 그리고 여전사는 27.5인데 부실이 2.4죠. 이 부실이 많다는 것은 이거 망한다는 얘기예요, 잘못하면. 자, 상호금융 진짜 위험하죠. 돈도 54.6조 원으로 은행을 앞질렀어요, 상호금융. 여기 새마을금고, 농협, 신협, 수협, 산림조합을 말합니다. 오, 거의 10조 원 정도가 부실이에요. 부실이 너무 커요. 밑에도 보시면 생명사들 보세요. 이번에 MD손해보험이 지금 문제가 생겼다 해서 다른 곳으로 이제 메리츠증권으로 보험으로 이렇게 합병을 하느냐 마느냐 그러는데 봐야죠. 자, 여기 보시면 미국발 대공황 시작, 블룸버그 경고, 주식시장 대공황 직전과 너무나 비슷하다. 지금 장기적으로 너무 화랑입니다. 신고가 찍고 가고 있어요. 요즘은 이제 미국 주식이 약간 조정도 하고 있는데 말이 조정인지 너무 많이 쪘어요. 자, PBR, 닷컴버블 이전하고 비슷하대요. 자산 대비 역대 최고치예요. 허구적 이익이 많다. 닷컴버블, 공황하고 흡사. 제조업으로 인한 화랑이 아니라 그냥 금융권, 제조와 관련 없는 금융권의 생산성이 없는 것으로 인한 주식 상승은 허구예요, 허구. 선진국 주식은 미국 주식 대비 계속적으로 상대적으로 약세. 자, 이제 거품 최대. 하이힐드 스프레드 17년의 최저입니다. 달러, 채권, 주가, 부동산, 미국에 들어간 것들은 다 거품이 심하죠. 해외 뭉칫돈, 예금, 해외 투자보다 미국 과잉에 집중. 그래서 이런 말 하잖아요. 지금 제일 안전하고 제일 많이 올랐고 제일 환호하는 주식이 제일 위험하다. 관세 폭탄, 트럼프가 불을 지필 수가 있습니다. 경제 위기에. 1930년대 대공황 왜 생긴 줄 아세요? 미국이 유럽에 관세를 뻥 하고 터뜨리는 게 보복 관세로 인해서 터진 거예요. 관세 노림수, 미국 제조업을 보호하고 자국 생산 확대. 1940년 스무트 훌리 59% 관세 때려가지고 보복 관세로 세계 공황이 왔는데 또 그 차례가 올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 기업 경제 위기 좀 잘 비껴갔으면 좋겠어요. 한국 기업 부채 세계 2위, 부채 비율에서 3위. 와, 어마어마하네요. 자영업 파산, 중소기업 파산, 대기업 파산. 이 정말 조그마한 것부터 큰 것까지 다 지금 파산이 어마어마합니다. 여기 지금 이거 읽어보면 취약계층, 채무조정 연장, 상환 못하고. 그러니까 연장하죠. 이자도 면제해주고. 대출 1064조, 연체는 18.1조, 다중채무자가 71%, 세곳 이상 빚을 진 곳이 71%예요. 중소기업 1745곳으로 최대입니다. 부실률 3.78에서 4.18로 늘어났고 기업 회수율은 오히려 떨어지고 대기업 파산 CD 등급이 무려 230개예요. 이걸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결론적으로 보험증권은행이 금융권이 전반적으로 위험하다. 국민은행이 파생 상품으로 전액 손실을 가져오고 이금융권은 부도와 합병으로 잠이 오지 않습니다. 정부 당국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을까요? 감사합니다.